수학은 경제 분야나 일상생활 전반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도 고도의 미분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많은 변수를 고려하는 수학적 전략을 알아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묻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지만 정작 시간을 설명하려고 하면 알 수 없게 된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말은 시간의 성격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마치 화살과 같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우주론적 시간과 연력학적 시간의 두 가지가 있다. 우주론적 시간이란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며 연력학적 시간이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시간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두 번째 연력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은 낯설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인데 짐작해본다면 어떤 것일까? 우주론적 시간, 즉 우주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은 뉴턴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하여 제시됐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의 현재 상태, 즉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게 되면 그것의 미래나 과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우주 전체에 적용하게 되면 그 시간의 방향이 과거로 향하는 것인지 미래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역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체의 운동은 뉴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를 시간의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탐사선에서 행성 운동을 촬영한 필름은 앞뒤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뉴턴의 법칙에 잘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뉴턴의 법칙만 가지고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주론적 시간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조차도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력학적 시간이란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자연현상은 에너지가 흩어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것처럼 또는 방 안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서서히 흩어지다가 창문을 열면 밖으로 더욱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연은 최대 무질서 상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관찰되는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비가역적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연현상의 진행 방향이 곧 연력학적 시간의 방향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실제와 어긋나지 않게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생명체가 탄생하여 질서 있는 조직체로 전환되어 간다는, 즉 진화론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단순한 생명체가 좀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질서의 정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진화론과 연력학 제2법칙이 양립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즉 자연에는 열평형 상태, 곧 최대 엔트로피 상태를 지향하는 과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엔트로피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비평형 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물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마지막 상태는 옅은색 평형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잉크가 퍼져나가면서 만드는 무늬와 구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속에서 잠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평형 상태의 예입니다. 진화론도 이와 같은 비평형 상태가 지속되는 과정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설명은 연력학 제2법칙은 진화론과 모순 없이 양립하면서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우주 전체에 확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주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무한히 지속되면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의 상태, 즉 사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열사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열사의 상태가 시간의 최종 도착점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우주의 팽창 과정에서 만류 인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우주의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연력학 제2법칙도 일상적인 세계 안에서만 설명력을 가질 뿐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의 방향성에 대한 진정한 설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시간의 방향성과 함께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시간의 방향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통일된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현대 과학이 안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